프라임 논리 1이고요. 그 볼륨 1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원래 그 2개월 과정이죠. 전 과정 2개월 과정인데 그 블루하고 레드 합쳐서 그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뽑아서 한 1개월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롭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뭐 제보면 쉽게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쉽게 느끼지는 않을 거고 좀 까다롭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서 나중에 뭐 비상 과정까지 여러분이 정리하기 위해서는 좀 빨리 진도를 나가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리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논리 완성, 문장 완성, 센컴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진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는데 그 기존에 학원을 다녀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이 이 과목에 대해서 혼동스러워하는 거는요. 문장 완성, 논리 완성, 센컴이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과목이 설명되고 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여러분이 편입 준비하면서 어휘나 문법이나 독해는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그 중고등학교 때 했으니까. 근데 논리 완성, 문장 완성, 센컴이라는 말은 그 다른 영어 시험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좀 당황스러워서 봤는데 어때요? 보니까는 이거 뭐 그냥 별거 아니잖아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유는. 그렇죠? 뭐 문장 한 문장 나오고 거기 빈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무슨 문제죠? 어휘 문제죠. 근데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때요? 단어를 아는데도 안 풀리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해석이 안 되는구나. 이거 그냥 짧은 독해라고 보면 될까? 근데 어떨 때는 해석을 다 해도 다 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논리 완성이나 문장 완성에 대해서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국내 편입 영어에서 출제되는 논리 완성은요. 좀 그 잡탕이죠. 실제로 GR이나 SAT에서 나오는 논리적 방향성을 따지는 논리 완성 문제와 또 그냥 국내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서 문제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빈칸과 더불어서 한두 문장으로 나오는 그렇죠. 단순 어휘형, 문법형, 독해형, 빈칸 채우기 문제가 막 혼용돼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어휘형 문장 완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 단어 문제를 빈칸으로 낼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문법 문제를 또 뭐예요? 그렇죠? 문법 문제를 빈칸으로 낼 수도 있죠. 다음에 알맞은 동사의 형태는 뭐 has been이니, have been이니, having been이니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물어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 물어볼 수 있죠? 어휘형 문법형. 그 다음에 해석만 제대로 하면은 독해형으로 주제어 같은 거 골라내는 거 찾는 것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논리형 문장 완성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문법형은 그렇죠? 문법 시간에 합니다. 그렇죠? 독해형도 독해 시간에서 기본적인 구조 파악이나 내용 파악 때문에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논리형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힘들죠. 그렇죠? 뭐 어휘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단어가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얘 문법형, 독해형, 논리형, 공이 어휘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어휘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뭐 문장 완성과 논리 완성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어휘가 안 돼 있으면 뭐도 안 돼요. 독해도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처음 편입을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한 번도 놓을 수 없는 게 어휘예요. 아직까지 그런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요? 더 이상 어휘가 할 게 없어요. 이런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가도 어휘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도 정리를 하죠. 또한 거꾸로 반대로 유추해서 보면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말인데 저는 여지까지 편입 강의를 한 6, 7년 정도 됐죠. 그렇죠. 많이 됐군요. 생각보다. 그렇죠. 2003년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기억해 보면은요. 한 번도 그런 시험생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전에 다른 편입이 아니라 뭐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학생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때 저는 수학이 만점인데 대학은 떨어졌어요. 이런 학생 본 적 없죠. 뭐 요즘에 많이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수험생 중에 저는 어휘는 누구보다 강해요. 그런데 점수는 바닥이에요. 이런 학생은 본 적 없어요. 어휘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독해가 안 나와요. 어휘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논리가 꽝이에요. 이런 학생은 거의 본 적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 자꾸 믿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어휘력이 풍부한 학생일수록 뭡니까? 그렇죠? 나머지 과목들도 그렇죠?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어휘는 그렇죠? 절대로 놓지 말고 계속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답답한 거는
놓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 초단기 메모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스터디 같은 거 하면서 스터디 볼 때까지 외우고 스터디 끝나고 나면 다 포맷 시켜버리고 또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존의 정보를 포맷 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빨리 까먹죠. 그렇죠? 그래서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어휘 공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수험생들한테 제일 답답한 게 그 어휘력을 왜 이렇게 그 외우고 까먹까? 그게 가장 큰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고민이기도 해요. 어쨌든 어휘 시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약간 하이브리드 된 것도 있죠. 5번째, 혼합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혼합형. 그렇죠? 독형, 문법형, 논리형을 섞어가지고 내는 거. 6번째, 시퀀스 문제도 논리에서 다룹니다. 시퀀스요. 시퀀스. 문장 배열, 문장 첨가, 문장 삭제요. 그 다음에 7번째, 뭐또 논리에 나오나 하면요. 생활영어도 논리에 나와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제가 모든 학원들이나 모든 교재에서 생활영어를 논리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설명할 뿐입니다. 그렇죠? 설명할 뿐이에요. 엄밀히 보면 생활영어는 솔직히 생활영어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실제로 문답식의 표현하고 실제로 생활영어의 문답식의 표현에 물어보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논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뭔가 하면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봐요. 아침 먹고 왔어? 제가 수진한테 수진 아침 먹고 왔어요? 아침 먹고 왔어요? 네.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미는 어떻게 해요? 아침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머니가 많이 몸이 안 좋으셔서요. 그 다음에 홍식이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계속 식욕이 없어서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 계속 몸이 불어서요. 물론 한국말로 하면 제가 아침 먹고 왔어?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1번 예 먹었습니다. 2번 요즘에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2번 요즘에 자꾸 몸이 불어서요. 4번 요즘에 식욕이 없어서요. 다 말 돼야 안 돼요. 다 알아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생활영어에서 원하는 문답식은 뭡니까? 먹었나 안 먹었나 물었으면 예 먹었어요. 아니 안 먹었어요. 그거에 답은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점피하게 상황을 유추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논리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생활영어에 실제로 관용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수거나 관용 표현. 이 관용 표현이 나오는 생활영어는 엄밀히 얘기하면 뭐예요? 어디죠? 이건 어휘 쪽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수거 같은 거 나오는 생활영어에 나오는 관용 표현들은 어휘에서 보는 게 낫죠. 보세요. 근데 이 생활영어가 왜 논리에 들어와 있나 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여기서 해야 되는 건가 봤더니 왜요? 생활영어 문제에 보면 뭐가 나와요? A 대화, B의 대화, A 대화, B의 대화 하면서 A의 대화에 밑줄이 나오죠. 빈 칸이 나오면은 일단 논리 영역 파트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왜? 공통적으로 빈 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논리에서 나온다고 보시고요. 아마 조금씩 섞어 넣긴 했어요. 조금씩 생활영어나 시퀀스는 섞어 넣기도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논리형 문장 완성을 위주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제 수업을 알아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얘기하고 할게요. 논리 문제를 푸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 제1원칙이 뭐예요? 제1원칙.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할게요. 어렵게 안 쓰고 여기 이해만 하세요. 이 적을 필요도 없고 이해만 하면 된다. 맹신하세요. 맹신. 무슨 교주 같은데 맹목적으로 믿으세요. 뭘 믿어요? 그쵸? 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반드시 문제 안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이거 믿음이 없으면은 그쵸? 논리 문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믿으라고요? 어떤 거 맹신하라고요? 크게요. 답의 근거는 따라해보세요. 답의 근거는 문제 속에 있다. 이거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그쵸? 따라하는 것까지 시키고 그쵸? 근데 제가 왜 자꾸 이걸 하냐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은정? 고은정은요. 은정이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요? 어떨 때 행복해요? 밥 먹을 때요. 그럴 수 있죠. 노희성? 희성이는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쉴 때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문준현?
준영이는 행복 어디서 찾아요? 놀 때요. 보세요. 지금 제가 세 분 물어본 분은 뭐죠? 다 요번 달 그냥 저 처음 하고 하는 분 물어본 거죠. 근데 제가 왜 강조하나 하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논리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랑 같이 딱 한 달만 수업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유미 배신 때리지 마요. 유미는 행복 어디서 찾아요? 그렇죠? 행복을 어디서 찾으니까 행복이 있는 곳에서 찾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듣기는 어때요? 미리 그렇죠? 운정이 얘기했으면 뭐야 저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행복은 어디서 행복을 찾냐고 했는데 행복이 있는 곳에 찾아? 그건 당연한 말을 해. 그렇지만 논리 문제가 원하는 건 정확히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을 때 답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 문제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운정이한테 행복을 어디서요? 근데 먹을 때래요. 그러면 근거는요? 그럼 뭐예요? 제 경험이 근거예요. 제 쉴 때요. 저는 쉴 때 제가 진짜 그렇던데 아니라고요. 개개인의 경험을 가진다고 그러면 세 명이 지금 답이 똑같았어요? 틀렸어요? 다 틀렸죠. 그럼 문제가 될 수 없죠. 그럼 논리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취향을 물어보는 문제죠. 이게 가요 무슨 말이죠? 생각보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기 20여 년이 넘기 때문에 그 20여 년의 그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경험과 노하우와 또 믿음이 있죠. 그게 자꾸 문제의 답에 투영돼요. 와, 이 말 너무 좋은데 이거 우리 집 가훈이야. 여러분 여러분 집 가훈을 답으로 물어보겠냐고요. 그렇진 않죠. 이해 가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믿으세요. 어디요? 행복은 어디 있다?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왜? 더 이상의 단서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문제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개구리가 먹이를 뭐를 내밀어서 신체 부위에 어디를 내밀어서 잡죠? 혀요. 그렇죠? 이거 문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답 얘기했잖아요. 혀라고. 근데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이건 기출문제였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예를 들 때 한번 이해를 해보라는 겁니다. 개구리가 무엇으로 먹이를 잡죠? 라고 했을 때 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운전한테 왜요? 왜 혀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단서는? 그럼 단서가 뭐예요? 왜 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구리니까. 개구리 그러면 혀가 떠올라요? 그럼 운전이가 혀라고 얘기한 건 뭐죠? 물론 제가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면 이렇게 나올 거.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운 적도 있고 동물의 왕국에서 개구리 선생님 못 보셨어요? 이게 쫙 하면 나오는 거 저 봤는데 그러면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이 그죠? 아니면 과학 시간에 수업 배웠던 게 운정이의 답의 추론 근거라고요. 맞아요? 무슨 말이죠? 논리에서는 못 푸는 문제입니다. 개구리가 무엇으로 먹이를 잡죠? 못 풀어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기출 문제인데 A frog has a sticky tongue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개구리는 끈적끈적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erefore 그러므로 그죠? He can catch his prey 먹이를 잡을 수 있죠. By sticking out its what? blank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By sticking out 그렇죠? 뭘 내밀어요? Its what? 자신의 무엇을 내밀어서 모든 학생들이 다 뭐 씁니까? 혀 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앞에 개구리는 끈적끈적한 혀가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내밀어서 먹이를 잡죠? 그러면 다 혀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문제를 바꿔서 야 앞에 끈적끈적한 혀를 가지고 있다. 그거 굳이 쓸 필요 있냐? 이거 지워버리고 개구리는 무엇으로 먹이를 잡지? 그래도 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다 혀지요. 앞에 거 없어도 풀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앞에 개구리가 끈적끈적한 혀를 가지고 있어 이 단서가 없으면은 이거는 논리 문제 아니에요. 왜? 문제 내에 단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가요? 선생님 그래도 답은 푸는데요. 논리 문제는 논리적으로 일반화시켜야 돼요. 특수한 경험이 돼서 안 됩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지식이 돼서 안 된다고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운정이 A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 A라는 동물은 무엇으로 먹이를 잡죠?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아까 그 문제를 A라는 동물은 끈적끈적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라는 동물은 무엇으로 먹이를 잡죠? 끈적끈적한 혀죠. 다시 말해서 아까 그 문제는요. 그 문제 안에 끈적끈적한 혀를 가지고 있다. and 그러므로 보기 때문에 원인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단서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제가 첫 번째 원칙. 그렇죠? 정말 답이 안 떠오를 때마다 믿으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뭐지?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서 헤매고 있어요? 기존에 살아왔던 경험을 뒤지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럴 때 이런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그러면 다시 깜짝 놀라면서 돌아오세요. 답의 근거는 내 경험이 아니라 어디다? 문제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해가요?
기억하세요. 두 번째. 제가 하다 보니까는 뭐에 씌었나 보네요. 그쵸? 원래 이거부터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쵸? 뭐부터 얘기해야 되죠? 그쵸? 두 가지 원칙. 이거 가기 전에 얘기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단순화, 방향성. 이 두 가지 먼저 얘기하거든요. 논리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단순화예요. 그렇죠? 아무리 복잡하게 쓰였어도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거 단순화 못 시키면 다 못 풉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단순화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방향성을 따져야 되는데 저는 순접을 동그라미를 치고 같은 방향을 순접이라고 얘기하고요. 세모를 역접이라고 여러분하고 약속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동그라미 치세요. 세모 치세요.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은 원인과 결과일 수도 있고 동격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역접은 뭐 원인과 결과에 반대하는 양보가 될 수도 있고 대조가 될 수도 있고 대비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크게 대비해서 순방향, 역방향 두 가지로 일단 나누는 걸 연습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방향성이 나온다는 건 결국 뭐예요? 어쨌든 논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거는 두 가지 어떤 이게 그렇죠? 순접의 관계든 대립 관계든 대립되든 아니면 뭡니까? 순치되는 두 개의 섹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A 파트, B 파트라고 칭하죠. 근데 이 A 파트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B 파트가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문장 안에서 주어부가 A 파트일 수 있고 뭡니까? 목적어부가 뭐예요? B 파트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 둘의 관계성을 찾는 거고 하나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거는 A 파트의 블랭크는 B 파트가 분명히 가르쳐 줄 거고 그렇죠? B 파트에 블랭크가 있다면 A 파트의 정보가 B 파트를 채워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단순화 방향성.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반드시 답의 근거는 문제 안에 있다는 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무슨 얘기하죠 또요? 절대로 논리를 못 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절대로 논리가 안 풀릴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알아요. 하나씩 대입하세요. 여러분 이제 처음 아니고 논리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 느끼는 분 있죠? 보기를 하나씩 솔직히 잘 모르겠으면 읽어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A번부터 넣어서 해석하는 거죠. A번 넣고 해석하고 나쁘지 않아. B번 넣고 이것도 말은 되는데 C번 넣고 와 이건 내 가치관하고 너무 일치해. 그때부터 꼬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답을 못 찾아요. 말이 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예 많이 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죠? 문제가 좀 그렇게 하지만 한번 자기적이긴 하지만 보세요. 그렇죠? 1번 보기. 지쳐요? 근면해요? 행복해요? 부자가 돼요? 뭐 이런 식의 이것도 제가 지어낸 문제는 아닙니다. 기출문제죠?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보려고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봉규. 어떨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재밌는 게요. 봉규요. 그쵸? 오늘 첫날인데 마음에 들었어요. 왜요? 논리 답을 얘기하다 보면요. 가치관이 드러나요. 그쵸? 근데 이게 제일 안 나옵니다. 그쵸? 제일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이게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이래야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죠. 열심히 노력하고 나니까 행복해졌어요. 굉장히 좋죠? 근데 잘 못 느꼈나 봐요. 대체적으로 해피를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해피를 처음에 얘기하네요. 그러면은 박소연. 소연? 어때요? 열심히 일하면? 모르겠다는 이유는 왜 모르겠는 거죠? 솔직히 모르겠다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씩 넣고 생각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뭐야 이거. 솔직히 여러분 이 문제를요. 여러분 논리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어학적 문제 플러스요. 라직 문제가 결부된 거기 때문에 이거 어느 학생 저한테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요. 제가 랭귀지 익스체인지 하는 원어민이 있는데 갖다 줬더니 다 맞대요. 이거 원어민도 못 풀죠 당연히. 왜요? 다 말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한국어 원어민인데 국어 문제 다 맞나요? 저 미트디트에서 하는 거나 저 아래층에서 하는 뭡니까? 그렇죠? 피트 시험이나
리트 시험 있잖아요. 로스쿨 시험 한국어로 나오는데 여러분 다 맞을 수 있어요? 못 맞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렇죠? 당연히 원어민도 못 풀죠. 따로 GR이나 이런 거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소연이가 모르겠어요 하는 건 뭐야? 나름대로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초이스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슬기. 슬기는 어때요? 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저 힘든 거 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가 힘들다는 거야? 답을 선택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칠 것 같아요. 지치다, 이거요. 그쵸? 그쵸? 아까 보면은 누구였어요? 아까 이름이 누구였었죠? 문준현? 준현이가 훨씬 더 긍정적인 사고죠? 그쵸? 열심히 일하면 행복합니다. 이거 열심히 일하면 힘들어요. 그쵸? 그럼 열심히 안 하겠네요. 봅시다. 제가 왜 이 예를 든다면 하나씩 대입해보니까 어때요?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죠? 제가 근데 여러분이요 금방 얘기했는데도 안 믿잖아요. 제가 항상 이러지 않았어요? 논리 문제는 A 파트와 B 파트가 어떠한 관계성을 갖는 거다. 왜? if가 순접이기 때문에 관계성이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분명히 문제 단서는 어디에 있다고요? 답의 단서는? 그렇죠. 왜 개인적인 걸 생각하죠? 문제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부분에 있는 블랭크는 반대쪽 부분에서 채워준다고 그랬었죠? 반대쪽 부분 써먹을 수 있는 단어 제가 보기엔 이것뿐이 없는데요? 그렇죠. 이걸 한번 여러분이 하나의 형용사로 고쳐보시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열심히 일하는 거 한 단어 고치면은 지치는 겁니까? 행복한 겁니까? 솔직히 정말 놀라운 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우리 누가 자본주의 사회 안 할까?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되지요. 막. 그렇죠. 답은 뭐예요? 예죠? 이유는 열심히 일하는 게 딜리전트하고 동의어니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채워 넣어서 말되는 거하고는 논리하고는 개념이 컨셉이 틀린 겁니다. 자꾸 어떻게 하는 거요? 퍼즐 맞추듯이 그거를 지칭하고 있는 단서를 찾아가는 거. 그게 논리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해가죠? 오케이. 지금 제가 굉장히 압축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 계속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4개 얘기했어요. 단순화, 방향성, 믿읍시다. 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문제 속에. 4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좌절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요? 하나씩 대입하지 맙시다. 그렇죠? 저도 문제 풀면서 여러분하고 이 4가지 지킬 거라고요. 됐죠? 그리고 논리는 예습을 안 해오신 분은요. 성적이 안 늡니다. 안 늘어요. 늦게 오신 분 이름 뭐죠? 덕경이요. 또 늦게 오신 분 있잖아, 아까. 홍식. 또요? 김준수. 또. 됐어요? 준수. 예습이 중요해요? 복습이 중요해요? 에? 예습이요? 뭐가 중요하죠? 무슨 소리예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열심히 해야 되죠. 둘 다 열심히 해야 되죠.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렇죠? 준수,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열심히 하세요. 근데 아까 예습이 좀 더 중요한다고 그랬어요. 제 보기에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둘 다 중요한데 방법은 전혀 달라요. 방법은 전혀 달라요. 예습은 대충이에요? 철저하게 해요? 준수. 그럼 학원 나올 필요 없죠. 그렇지 않나요? 예습이 철저하고 완벽해요. 미리 수업 나갈 거 완벽하게 해서 더 이상 나는, 그쵸? 앞으로 나갈 준비해서 모르는 게 없어. 완벽해. 그럼 혼자 공부하는 게 낫죠. 예습이, 제가 농담 같지만 예습은 철저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쵸?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죠. 가능하다 할지라도. 솔직히 예습이 철저하게 될 수 없죠. 여러분 예습하는데 모르겠는데 모르는 지문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예습하면서 죽어도 모르겠어. 다 찾아보고 해서 한 문장 이해하는데 밤 꼬박 새서 그렇죠? 와, 드디어 알아내서 유레카 외치면서, 그렇죠? 내가 해냈어 이럴 거예요? 수험생인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엄청 대단한 것을 남들이 모르는 걸 처음으로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왜 밤새서 그걸 알아내냐고요? 모르면 어때요? 모르면 가장 쉬운 거, 컴퓨터 단축키 모르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혼자 모든 키 눌러보고서 알아낼래요?
아는 애한테 물어보면 되죠. 아, 땡큐. 그러고 알면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예습은요, 대충이라는 겁니다. 대충이라고 했더니, 그럼 대충이요? 아니에요. 예습은 정확하게 뭐만 해오면 돼요?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어딘지 확인해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야지 들으려고 기다리면서 수업을 들을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이게 안 되던데. 이 부분에서 헷갈리던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던데. 그쵸? 그래야지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을 기다리면서 포인트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되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실력은 누가 올려줘요? 실력은 누가 올려줘요? 예습이요, 복습이요? 예습이 올립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예습이 올린다는 거는, 잘 보세요. 물론 실력은 예습, 복습이 다 올리긴 해요. 그렇지만 실력이라는 건 제가 보면 문제를 푸는 응용력은 예습이 올리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가 모르는 거, 의문점 있는 거를 고민해서 수업에 왔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학생은 또 뭐예요? 자기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걸 집에 와서 복습한대요. 독해도 논리도. 왜? 그랬더니 집에 와서 복습하면서 풀어보면 이제 전에는 안 되는 것들이 해석도 잘 된대요. 처음에 안 됐는데 수업 듣고 가면 집에 가서 해석이 잘 된대요.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독해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해석하면 해석이 잘 되면 그게 독해 실력이 는 거예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선생님이 다 해석해 줬는데 집에 가서 다시 읽으면 다 기억나죠.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고민해 봐야죠. 그렇죠? 해석해 주는 거 수업 다 듣고 집에 갔는데 해석해 보니까 해석이 안 돼. 문제가 있는 거죠. 수업 들으면 다 됩니다. 논리도 제가 방향성 다 얘기하면은 다 보이고 방향성 보이 다 보이죠. 그러면 복습이 아니고 예습이라고요. 모르는 거 체크해서 수업 시간에 확인하고 확인한 거를 계속 쌓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 예습할 때 어때요? 그렇죠? 그 비슷한 패턴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언제까지요? 이제 수업을 안 들어도 본인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그렇죠? 그럼 시험장에서 어때요? 문제를 보면 이제 혼자서 그 문제 가지고 수업에 듣던 것처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 그게 연습하는 겁니다. 실제 문제 풀이 능력을. 그럼 복습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습보다 복습은 어때야 돼요? 예습이 그렇게 자기가 모르는 문제의식을 가져오라는 거면 복습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총알을 만드는 거죠. 수업 시간에 요 단어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요 표현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요런 팁 같은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습하면서 어때요? 이런 단어는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보기 나왔네. 요 구문은 내가 처음 보는 거네. 라고 다 체크해놨어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보기 좋으라고 제가 밑에 뭘 해드렸죠? 나중에 비상반부터는 이제 안 합니다. 더 이상. 그렇죠? 이게 결반까지만 이렇게 되고요. 프라임 2까지만 되고 비상반부터는 솔직히 정리가 돼 있는 게 있는데도 안 드릴까 생각이에요. 왜? 이때부터는 단어 보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단어 예습할 때 단어 찾는 시간 줄이라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단어를 밑에 정리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학생 또 물어봐요. 선생님 문제 풀 때 예습할 때요. 밑에 있는 복화 체크 보고 해요? 보지 말고 해요? 여러분 준수 밑에 있는 단어 보고 풀어야 돼요? 보지 말고 풀어야 돼요? 전 정말 놀랐어요. 왜요? 대부분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지 않고 어떻게 풀 거야? 그 푸는 거야? 찍는 거죠? 보기 4개 단어를 다 모르는데 밑에 있는 단어 여러분 보다 보면 4개 단어가요. 되게 그쵸? 준수를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문제 볼까요? 8번 문제 같은 거 보세요. 10페이지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앞에 보기 보세요. 준수. 위에 있는 걸 아무리 잘 해석해냈어도요. 그렇죠? 밑에 보기 보니까. 그렇죠? 이걸 안 보고 풀겠다고요? 찍는 거겠죠? 보고 푸세요. 알겠어요? 보고 풀라고요. 보고 풀라고 밑에 써놓은 겁니다. 일부러. 안 그랬으면 제가 뒤에 단어 따로 정리했죠. 문제 풀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고 밑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몰라서 보고 풀었어요. 그러면 야 나는 보고 푸니까 잘 풀리네. 그건 아니죠. 내가 몰라서 봤던 단어도 어떻게 돼요? 체크해서 그거를 시험장 가면은 복화 체크 줘요 안 줘요? 시험장에서 복화 체크 안 줍니다. 그때는 여기 나왔던 복화 체크의 어휘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그거를 반복하면서 외워야 되죠. 그게 복습이에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요? 문제 다시 풀어봤더니 이제 처음 예습할 때는 안 풀렸는데 수업 듣고 나니까 풀리네. 당연히 풀리죠. 수업을 들었는데 안 풀리면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습하면서 실력을 쌓으세요. 이해가죠? 그래서 예습은 보통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 한 40문제, 30문제, 30문제씩 정도만 미리 풀어오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쫙 다 풀어보세요. 미리요.
그럼 수업이 굉장히 기다려질 거예요. 우리가 도망자라는 드라마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요. 그렇죠? 여러분, 쫓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쫓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쫓는 사람이 되자고요. 수업 시간에 보면 항상 쫓기는 듯하게 수업을 듣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막, 그쵸. 넘겨보고, 저 쳐다보고, 예습한 거 다, 미천이 다 떨어져 가는데,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나가는 거야? 한 문제뿐이 안 남았는데, 막, 그쵸. 시간 끌려고 질문하고, 그러지 말고요. 여유있게 풀고, 끝까지 다 풀고요. 아, 빨리빨리 풀어줘야지. 선생님이 저기 뒷부분에서 모르는 거 많은데, 이 기분으로 제가 쫓기는 기분을 느껴야죠. 제가 막 여러분을 추적하는 기분에서 막, 그쵸. 막 수업 시간에 애초로운 눈빛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야? 막, 그쵸. 제 수업 끝이라고 안 그랬는데 막 필통 싸고 막 이러지 말고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넉넉하게 연습하세요. 오케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번이요. 1번부터 들어가겠어요. 잘 보세요. At the scene of crime. 그렇죠? 이 문제는요. 잘 보세요. 원래는 이거 넣읍시다 그냥. 제가 뺐었는데 다시 넣을래요. 5번 보기에 malefactor라는 단어를 씁시다. 단어 정리된 거 보면 이 단어가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malefactor. malefactor가 무슨 뜻이죠? 악당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운정. 범죄 현장에서 누가 체포됐죠? 답이 뭐예요? B번이요. 그렇죠? 이 5번의 malefactor는 안 돼요? 앞에 주목. B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드세요.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드세요. 5번도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건 아주 재밌는 건 물어봤네요. 5번은 왜 안 돼요, 운정? 5번은 왜 안 될까? 아, 제가 일단 뺐었다가 다시 넣었기 때문에 그 빈틈을 본 거예요. 5번이 안 된 이유. 어때요? 준수는? 준수가 누구였었죠? 아, 준수요. 네. 몇 번 같아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논리 문제는요. 누군가 친구한테 설명을 했을 때 걔가 뭐라고요? 두 가지요. 고개 흔들지요? 끄떡이죠? 이게 나와야지 설득된 겁니다. 그쵸? B가 맞아. 오늘 안 돼. 왜? B가 좋잖아. 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씨. 내가 너보다 성적 높지. 믿어. 막 이런 식으로 우기면 안 됩니다. 상대방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운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세요. 운정이가, 이름 뭐였었죠? 이름 뭐였었어요? 희성이었어요? 준현이었어요? 준현이요? 희성이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평균을 봅시다. 운정이가 희성이를요, 길바닥에서 막 패고 있어요. 희성이었나요? 이름 헷갈리네, 오늘. 준현이요. 희성이랬나? 희성이 누구예요? 희성이에요? 네. 운정이가 준혁이, 준현이를요, 길에서 막 패고 있어요. 몽둥이로 막 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 구경하는 사람 중에, 그쵸? 희성이가 있는데 희성이가 조폭, 두목, 악당이에요. 그쵸? 야, 재밌다. 조그만 여자애가 막 덩치 큰 남자를 패고 있네. 그러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경찰이 누구 체포해요? 때리고 있는 가해자를 체포해요? 구경하는 악당을 체포해요? 그쵸? 너 악당이지. 이렇게 체포되지 않겠죠? 체포되는 게 이것만 본다고 그러면 어때요? 그쵸? 누가 체포돼야 되죠? 나쁜 놈이 체포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얘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당연히 5번이 답이겠죠. 근데 무슨 단서를 줬어요? 앞에. 그 범죄가 벌어지는 현장에서는 뭡니까? 누가 체포돼야 되죠? 나쁜 놈이 체포돼야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범행을 저지르는, 그쵸? 현장범이 체포돼야 되죠. 그 현장범이라는 의미는 어떤 게 더 강해요? B번에 assailant. 이게 뭐죠? 때리고 있는 애, 가해자, 공격자. 이게 좀 더 낫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는 제가 따로 못 불러드리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2번 볼게요.
잘 보세요. 단순화시킬 거예요. 우리 집 책 선반은 보여준다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책들을 책이 많다네요. 집에. 책의 범위가 뭐예요? 다양한 범위의 주제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된 그렇죠?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언어로 된 책이 집에 많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하세요. 분사 구문은 순접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팁도 중요해야 됩니다. 팁. 분사 구문은 순접이다. 다른 예외가 없는 한 분사 구문은 순접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는 다양한 책들이 많아요. 그것이 보여준다죠. 그럼 이 보여주는 건 다양한 책들이 많다는 거는 같은 내용 보여줘야 되겠죠. 그것이 반영하는 건 뭐죠? 그것이 반영하는 것. 그렇죠? 우리 가족의 취향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죠? 어떻다는 걸 반영하죠? 다양한 주제와 언어의 책들이 많고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 가족의 취향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내겠냐고요. 됐어요? 준수. 몇 번? 2번이요. 됐어요? 다른 의견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eclectic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eclectic. 봤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왜 썼냐고요? 얘 때문에 쓴 겁니다. 여러분 밑에 단어 정리된 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맨 뒤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절충주의의 절충학파의. 문제는 이 eclectic이라는 단어를 eclectic 외우세요. 그러면 가장 많이 학생들이 외우는 게 절충적인, 절충학파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절충주의, 절충학파를 외우고 있으면 이 문제예요. 갑자기 우리 가족의 취향이 절충학파예요? eclectic을 영영의 의미로 느끼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lect가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부터 가져온 게 아니고 다양한 데로부터 그쵸 취사 선택을 하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수렴한 이게 eclectic이에요. 이해가 무슨 말이죠? 그렇죠? 이 단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앞으로 eclectic이라는 단어 보면 준수 뭐라고요? 절충지가 아니고 어떤 생각? 다양한 다채로운 그게 떠올라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홍식 같이 봅시다. because가 순접이죠. 그렇죠? 동그라미입니다. 이유니까요. 그러면 이 물건이 매우 어떤 거예요? 어떤 거죠? 몰라요. 어떤 건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다뤄야만 하죠? handle with caution. 어떻게 다뤄야 되죠? 조심해서 다뤄야 된대요. 홍식 몇 번이겠어요? D번. fragile. 깨지기 쉬운 거래요. 발음도 쉽죠? fragile. 부러질. 막 이래요. 그래서 부러지기 쉬운 게 fragile. 그쵸? 깨지기 쉬운 애 뜻입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솔직히 봅시다. 홍식이 그냥 fragile 하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때 틀린 답 얘기하는 거 꺼리킬 필요 없습니다. 전 솔직히 맞는 학생보다 틀린 학생이 훨씬 더 좋아요. 이유는? 그래야지 제가 강의를 하죠. 저 답 뭐지요? 저 사요. 근거는요. with caution이요. 그럼 제가 할 게 없죠? 저는 어떻게 답 나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 나오면 좋아요. 뭐라고? 선생님, 왜는 왜 안 돼요? 바로 그게 문제지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홍씨가 지금 D라고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 살짝 하지 말라는 짓 해봤죠? 그렇죠? 물건이 어떻기 때문에 조심해 다뤄야지 하면서 보지 말라고 했는데 보기 봤죠? 보기를 받고 하나씩 넣으니까 어때요? 야, 아주 희귀하고 드문 물건이야, 이 제품은. 조심해 다뤄야 돼. 굉장히 좋죠? extravagant. 이거 굉장히 값비싸고, 그쵸? 무지 고가의 물건이야. 그쵸? 조심해 다뤄야 돼. 괜찮죠? 하드는 이상하죠? 딱딱해. 이건 아니죠? 그쵸?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에 희귀하거나 값비싼 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홍씨? 왜 안 돼요? A번하고 D번하고 헷갈려서 여러분 다 헷갈렸나요?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게 항상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 희귀한 물건이니까 조심해서 다뤄. 그다음에 비싼 물건이니까 조심해서 다뤄.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조심해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부주의하면 그 제품이 어떻게 되니까? 네가 이거 생각해보세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 물건이 어떻게 되죠? 그 물건이 어떻게 되죠? 보세요. 조심, 떠올리라고요. 항상 여기서 이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한번 뒤로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보라고요.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보기를 안 보고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조심해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망가지거나 망가지다. 망가지다? 왜 이렇게 어색해요? 상글이. 그쵸? 못 쓰게 되다. 부셔지다. 뭐 이런 개념이 떠올라요. 야, 조심하지 않으면 그거 깨져. 부셔져. 망가져. 못 쓰게 돼. 쓸모없어져. 이런 게 나와야겠죠. 설마 조심하지 않으면 그게 그쵸? 안 희귀해져요? 아니면 조심하지 않으면 그게 그쵸? 안 비싸져요? 안 사치스러워져요? 그 개념은 아니죠. 그러면 희귀해서랑 비싸서를 넣어도 말은 되는데 이걸 희귀해서나 비싸서를 넣으면은 그쵸? 머릿속에 하나의 자기의 경험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희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쵸? 조심해서 다루지 않아서 망가지면은 다시 새로운 걸 구할 수가 없어. 이게 그쵸? 여러분의 그 빠른 머리로 중간 과정이 슉 삽입된 거죠. 논리는 삽입시키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직접 연결해야 돼요. 이해가 무슨 말이죠? 값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지 않아서 부셔지거나 망가지면은 너무 비싸서 다시 살 수가 없어. 아니면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야. 이 부분이 더 추가된 거고요.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것만 답이 된다고요. 됐어요? 기억하세요. 3번 문제 질문. 이 정도 지금 되게 양호한 겁니다. 문제들이요. 희성, 같이 한번 봅시다. 희성이 속으로 그러는 거야. 왜 나만 긴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쵸? 긴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단순화시키면. 이런 애가 있어요. 근데 말도 필요 없죠. 이 말이 종종 사용되듯이. 안 사용되면 어떡할 건데. 그쵸? 이 말이 종종 사용되는 것처럼 이 practicalman은 one who. 그쵸? 이것도 하나 팁으로 기억해 주세요. 원래 관계대명사는 순접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죠. 어떤 사람, 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쵸? 뭐를 알아보는 거지? Only material needs를 알아보는 사람이야. 그쵸? 물질적인 필요와, 그쵸? material need를 알아채는 사람이 practical한 사람이래.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또 나와요. who. 그는, 관계대명사는 희성. 뭐라고요? 순접이라고요. 그쵸? 지금 잘 따라오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보기 보지 마세요. 저도 안 보고 풀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보기 안 보고, 그쵸? 어떤 건지 방향성 잡고 그 다음에 보기 찾을 거라고요. 하나씩 넣어보면 골치 아프다고요. 그 프랙티컬 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쵸? 머티리얼 니드를 그쵸? 인식하는 사람이고 또 그는 어때요? 이걸 알아요. Must have food. 먹어야 돼 인간은. 뭘 위해서? 그쵸? 신체를 위해서 먹어야 돼. 그러나 얘는 역접이죠. 그쵸? 몸을 위해서는 먹어야 돼 음식을. 그러나 뭐예요? 음식을 누굴 위해서? 정신을, 영혼을 위한 음식의 제공의 필요성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몸을 위한 음식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신을 위한 음식 제공의 필요성은 있다, 없다. 희성.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없다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나니까. 그쵸? 이것은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저것은 먹을 필요가 없다.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맞아요? 됐어요? 그럼 희성, 답이 뭐겠어요?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몇 번? 그렇죠. 그럼 필요성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잘 보세요. 재밌게.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줘요.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but을 안 주고요. and를 줬으면 희성 어떻게 했어요? 저 보세요, 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몸의 양식을 섭취해야만 한다는 건 알아요. 몸의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 건 압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섭취해야 되는 거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헛이 아니에요. 역접이. 제가 보기에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and로 연결해버리면은, 몸의 양식의 필요성은 압니다. 그리고, 그렇죠. 뭐든요. 영혼의 양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까 모를까? 이건 알 수 없죠. 근데 여러분요, 이거 and로 고쳐도 똑같이 나와요. 이유는. 제가 이게 인텐시브반이고 통합반이기 때문에, 압축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 일반 정규반에서는 한번 개념 얘기하면 그 관련된 거 계속 문제를 풀어보는데 우리는 그럴 여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문제나 그렇죠. 나와 있는 것들이 한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개념 나오면 다 얘기를 할 거라고요. 저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희성이가 공부를 잘해요. 포지티브한 문장이에요? 네거티브한 문장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이게 헷갈리면은 심각하죠. 긍정적이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가요. 논리는 있는 그대로요. 꼬지 말고요. 저는 어느 학생은요. 너는 공부를 잘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인상을 찍으면서 부정적이요. 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논리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 못하는 거 알고 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냥 일반화시켜 생각하세요. 그래서 희성이 공부 잘해. 긍정적이죠. 제가 한 글자 집어넣어서 부정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잘하지만 하고 가버려요? 그럼 듣는 사람 황당하잖아요. 공부는 잘하지만 그러고 제가 가버리면 그렇죠? 잘하지만 뭐 따라올 거 아니에요. 한 글자 넣어서 부정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희성이는 공부만 잘해요. 그쵸? 이 공부만의 이 만, 영어로 하면은 only, merely, jus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뭐뭐만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고쳐놓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공부만 잘하는 뭐죠? 원래 문장으로 고치면 공부 빼놓고는 다 못해죠. 됐어요? 희성이는 공부만 잘해요. 그럼 공부 빼놓고는 다 못해요. 공부만 잘한다고 했지만 그 말은 뭐가 있어요? 다 못한단 말이 숨어있는 거죠. 아까 그 학생은요.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공부만 잘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꺼졌나요? 이게 시간 되면 막 꺼져버리네요. 너는 공부만 잘해.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이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 학생이요, 그때도요, 긍정적이요. 공부만 잘하는데, 공부만 잘하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거 하나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렇게, 그죠? 여기 나온 것처럼, 오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죠? 그럼 제가 이 문제, 아까 희성이가 이야기한 걸로 끝내도 돼요. 끝내도 되는데, 뭐 때문에 더 얘기하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더 얘기하나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이게 and로 고쳐도요. 가능해요. 왜 이게 가능한가 하면요. 얘 때문에예요. 단서가. 아까 practical man이 뭔지 몰라서 상관없지만 저런 사람은 뭐만 알아채요? 뭐만 알아요? 뭐만 알아요? material한 것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몸을 위한 거니까 머티리얼한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요. 스피리추얼, 영혼적인 거는 몰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여기서는 친절하게 벗까지 줬지만 저 같으면 벗 안 준다고요. 그리고 뭐에서 근거 잡으라고? only에서 머티리얼한 것만 보니까 스피리추얼한 거는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 떠올리라고 물어볼 거라고요. 됐죠? 오케이. 5분 쉬었다는데요. 못하신 분들은요. 한번 쭉 지금 빠르게라도 한번 완전히 안 풀더라도 훑어보세요. 됐어요?